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난해 패션업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도 호실적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혜니 유진투자증권연구위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1일 F&F의 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의류업종 중에서 탑픽 F&F를 꼽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연간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4분기 실적 말씀드리면 매출액 5,589억 원에 영업이익 1,545억 원 냈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대폭 사실 하회를 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중국 실적 부진과 디스커버리 부진이 있는데 중국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봉쇄 정책이 완화됐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실질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역신장을 했는데 매출 내 영업이익 기여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영업 훼손이 다소 일어났다고 좀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실적인데 중국 진출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매출액, 영업이익 고성장 보여주고 있고요. 이익률 자체도 중국 도매 매출이 정상가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OPM이 30% 대 정도인 이제 의류 산업에서는 굉장히 나올 수 없는 수준의 OPM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파워 관리만 잘한다면 이 정도 OPM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F&F 이외에 다른 패션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우선 4분기는 패션 산업 성수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실적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백화점 실적이 나왔는데 카테고리별 매출 시장에서 고가 의류와 명품이 하이 싱글에서 로우틴 기록을 했습니다. 긴축 분위기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말 소비가 조금은 일어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건 아웃도어나 S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우터가 잘 팔려야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겨울임에도 따뜻했던 기온과 그리고 작년 고베이스 영향 때문에 약간은 눈높이를 낮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의류주들 올해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의류주 가운데 특히나 이 OEM 관련주들 환율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현재 이 원달러 환율 한 1,22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행히 지금은 이제 1,260원대로 선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이제 환율 영향 어떻게 받을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선 매출이나 로열티를 달러로 받는 회사들에게 환영향이 있겠습니다. 환율 영향을 받는 의류 업종은 사실 브랜드보다는 OEM일 거고요. OEM 같은 경우에 환율이 높아지면 매출도 같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만큼 높아진 만큼 엽기적 부담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은 22년 대비해서 약 10%, 13%의 엽기적 부담을 안고 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브랜드 의류에서는 라이센스 사업자인 필라가 로열티 수익을 달러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환율 구간이었던 4분기까지는 원화 매출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또 이제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환율 낮아지면 의류 자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비용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올해 좀 의류주 가운데 어떤 쪽을 좀 바라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의류주 투자 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든지 연구원님이 꼽으시는 최선호주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렇게 소비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자체 성장이 가능한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 최선호주는 F&F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해서 좋은 실적 보여줄 것 같고요. 좀 필라 차이나랑 항상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필라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스포츠 브랜드 순위 5위에는 항상 안착을 하고 있는 브랜드력이 좋은 회사이고요. 필라 차이나가 이제 2022년 매출 3.7조 원 정도 보고 있는데 F&F MLB 같은 경우에는 도매 매출을 소매 매출로 환산을 해도 1.3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률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동남아 지역에서도 도매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국 외에 타국가에서도 매출이 발생하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뭐 FNF 또 최선호주로 말씀을 주셨는데 증권가 이 목표가 설정을 보니까 조금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이 중국 이슈 가지고 뭐 오히려 중국 리오프닝 기대 때문에 목표가를 올리는 증권사들도 있고 오히려 중국 시장 실적이 이제 하락 예상치를 반영하면서 오히려 목표가를 하락하는 증권사들도 있는데 뭐 연구원님 보셨을 때 어쨌든 중국 쪽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FNF를 최선호주로 꼽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성장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필라차이나 조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필라차이나가 3.7조 원에 점당 매출액이 18.6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M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개 매장에서 점당 11.6억 원의 점당 매출액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업사이드로 봤을 때 60% 정도 남아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직 중국에 룸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FNF 올해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연구원님이 이제 유통주 관련해서도 커버를 하시니까 유통주 관련해서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해 좀 유통주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패션보다는 조금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올해는 이제 일반 소비자의 사치 소비재가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까지도 유통을 하는 유통 업종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호실적을 기록을 했던 GS 리테일 주목하실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유통 본업인 편의점에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라왔고요. 또 슈퍼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을 투자했던 디지털 사업 부문과 퀵커머스 그리고 대다수의 적자 자회사에서 YOY 그리고 QOQ 개선이 확인이 된 것을 이번 4분기 실적에서 볼 수 있었고요. 또 영업 적자가 결국 축소되면 영업이익 개선이 되고 이게 결국은 주가 상승에 기여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도 편의점만 놓고 봤을 때도 다소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GS 리테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의류주보다는 이제 유통주가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이다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좀 유통주 이 매수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쯤 좀 관심 있게 바라보면 괜찮을까요? 사실 유통이 작년 11월, 12월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았는데 이번 1월 달에는 테크 쪽으로 다소 주목이 몰려가면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주는 편의점은 저는 13배 정도에 다시 주워 담을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중심으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동률 악화에 시달렸기 때문에 올해 정상 가동률만 나오더라도 본업에서는 매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디다스라는 그 수주 받는 브랜드의 신제품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조금 힘들었던 종목 위주로 봐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뭐 유통주 가운데 이 GS 리테일을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GS 리테일 이외에 좀 유통주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 뭐 백화점주도 관련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유통은 이제 면세 가장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특히 호텔 신라가 면세 노출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면세 업계 잠깐 말씀드리면 따이공과의 알력 싸움 중입니다. 네, 왜 면세 업계가 그동안 따이공들한테 알선 수수료를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제공을 해서 영업이익 레벨이 많이 낮아져 있던 상황인데 이제 그것을 개선하고자 알선 수수료를 낮추려는 노력 중이고요. 이제 어떤 한 회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알선 수수료가 0.1%만 떨어져도 영업이익은 100억 원 이상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면세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면세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중국 면세점들이 이제 국내 면세점들을 오히려 이 점유율 쪽에서 조금 더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리스크로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인천공항 임차에 이제 중국 면세가 참여했다, 스위스의 면세점이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당연히 이제 중국 면세점이 자금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임차 제안서를 낼 때 단가를 더 높게 내면은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유찰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임차료가 높은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면세 업계에서 말씀을 하시기에는 국내 면세점에 그래도 주는 프라이오리티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한 결과가 4월 중 발표가 되니까 이거 보고 좀 보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의류주와 유통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혜니 유진투자증권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